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입니다.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국산차 6월 내수 판매량은 전월 대비 큰 폭의 판매 상승이 있었습니다. 총 17만 6,468대를 판매하여 5월 대비 28.7% 급증하였는데요. 아무래도 7월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고요. 시일구로 인한 부품의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총 7만 385대를 판매하였는데요. 월 판매량 7만 대를 넘은 것은 2009년 12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제네시스 브랜드가 떨어져 나간 상황인데 이런 성적을 거둔 것인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랜저와 아반떼가 판매량을 견인하였습니다. 기아차는 6만 5대를 판매했고요. 이는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1944년 경성전공 설립 이후 76년 만에 경사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경성전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자동차에 대해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렌토와 K5가 판매량을 이끌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1만 3,668대를 판매하였는데요. 지난해 동월에 7,564대와 비교하면 자그마치 80.7% 상승한 수치입니다. 역시 XM3와 QM6가 쌍끌이 중입니다. 제네시스는 1만 3,315대를 판매하였고요. GB80이 출구 중단 상태임에도 이 정도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출구 중단이 없었다면 르노 삼성 정도는 가뿐히 제쳤을 것 같습니다. 역시 G80이 탄탄한 판매량을 보이며 브랜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9,746대를 판매하여 판매량을 쭉 끌어올렸습니다. 이른바 언택트 마케팅이라고 이름 붙은 비대면 판매 방식을 도입하며 다양한 구매 채널을 만든 것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상품성을 강화한 코란도와 티볼리가 선전을 했고요. G4 렉스턴 역시 임영웅 마케팅에 성공하며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팔린 것은 역시 렉스턴 스포츠로 3,412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수출된 물량까지 합하면 월 판매량 1만 대를 넘었다고 하네요. 한국GM은 9,349대를 판매하였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가 3,037대가 팔리며 실적을 이끌었는데요. 와이어링 하네스 수급 문제로 차질을 겪었던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을 통해 말리부와 트랙스의 판매량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탑 10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기아차 봉고입니다. 5,657대를 팔았고요. 전월 대비 26.6%의 실적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위는 르노 삼성 QM6입니다. 6,237대를 판매하며 전월 대비 57.4% 실적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르노 삼성의 실적은 QM6와 XM3가 이끌고 있는데요. XM3의 경우 1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5,330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총 판매량이 13,668대인데 이 두 차종이 11,567대를 판매하였네요. 8위는 펠리세이드입니다. 6,895대를 팔았고요. 전월 대비 65.1%의 실적 상승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차는 판매량에 대한 성적이 무의미합니다.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인데요. 생산 라인이 늘어난다면 월 1만 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7위는 현대차 포터입니다. 7,641대를 팔았고요. 전월 대비 20.9%의 실적 상승이 있었습니다. 6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7,905대를 판매하였고요. 전월 대비 4.3% 상승이 있었습니다. 신차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판매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프리미엄 세단의 판매량이 맞나 싶은데요. 분명히 손쉽게 가질 수 없는 차인데 정말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소나타입니다. 8,063대가 판매되었는데요. 솔직히 좀 의외입니다. 5월 대비 38.4% 급증한 판매량인데 아마도 현대 측에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여러 조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위는 기아 K5입니다. 1,145대가 판매되었는데요. 6월 판매량이 정말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4위까지 월 1만 대를 넘기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중형 세단에서 소나타가 K5를 뛰어넘기에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이죠. 거의 같은 차라고 봐도 무방한데 디자인 측면에서 K5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죠. 3위는 아반떼입니다. 10,875대를 팔았고요. 파격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멋진 디자인을 가졌으며 준중형 세단임을 감안한다면 구성 또한 호화롭습니다. 준중형 세단이 사양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시대를 못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아반떼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2위는 소렌토입니다. 11,596대를 팔았는데요. 단일 라인업으로 이 정도이니 하이브리드와 2.5 가솔린 터보가 나오면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신형 산타페가 나왔기 때문에 7월 차트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량 하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분간 국산 SUV에서는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위는 그랜저입니다. 15,688대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면 딱 느끼는 것이
것이 그랜저 참 쉽게 가질 수 없는 차라는 것인데요. 저만 해도 당시 TG 그랜저는 저희 회사 임원급들이 타던 차였습니다. 근데 이런 그랜저가 8개월 동안 판매량 1위네요. 참 특이합니다. 이번 월간 차트 역시 탑10 안에 QM6를 빼면 전부 현대기아 자동차입니다. 또한 6월 한 달 내내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작심하고 현대기아의 품질 문제에 대해 흔들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 이슈들을 접했습니다만 판매량만 보자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말 철옹성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하긴 저부터도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참 탐이 나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가 싫으면 다른 브랜드를 대안으로 삼아야 하는데 솔직히 대안으로 삼을 만한 브랜드가 보이지 않죠. 혹시나 다른 브랜드를 고르게 된다면 큰 감가상각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일단 피할 수 없고요. 수리도 현대기아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도 비싸고요. 그래서 다들 다른 브랜드로 갔다가 현대기아로 다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러한 독과점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왠지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6월 국산차 내수 판매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시간 되신다면 위에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